이렇게 하면 우리 3편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쪽지 시험 반만 풀어봤죠? 오늘 쪽지 시험 나머지는 좀 풀어보겠습니다. 나머지. 직권 보정은 어제 했습니다. 네, 쪽지 시험 1페이지에 찾으셨죠? 자진 보정 보겠습니다. 자진 보정. 자진 보정은 크게 뭐가 있죠? 보정은 크게 뭐가 있어? 절차 보정, 실체 보정 이렇게 나누고, 실체 보정이 40조 보정, 41조 보정, 그리고 직권 보정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자진 보정 보시면 40조, 41조 보정을 말하겠죠. 1항 출원 공고 결정 전의 보정 뭡니까? 40조 보정이지. 출원 공고 결정 전 보정. 물론 이거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조문은 출원 공고 결정 전 보정을 40조 보정이라고 하고 있지만 출원 공고 결정이 나오면 등본을 송달하고 공고가 되는데, 출원 공고 결정이 나오더라도 그 이후 공고가 될 때까지는 40조 보정이에요. 공고가 나온 이후에는 41조 보정이 되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보정을 구별해야 되는 이유는 보정의 범위가 다르죠. 40조 보정은 요지 변경이 아닌 것으로 족하고, 41조 보정은 요지 변경이 아니면서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경우가 두 가지 있었단 말이야. 거절 이후에 한정해서 보정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의 신청 이후에 한정해서 보정해야 된다거나 따로 알아야 되는 거죠. 자, 1번 출원 공고 결정 전의 보정은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하고 1개월 이내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렸죠? 30일이죠. 30일.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3개월 하면 그럴듯하다. 왠지 아세요?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 기간이 거절 결정 등본 송달 받은 날부터 3개월이거든. 거부심 청구 기간이. 그쵸? 그래서 3개월 하면 그럴듯하니까 조심해 줘야 돼. 1개월도 아니고요. 3개월도 아니고 30일. 또 조심할 거.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하고 30일이지 등본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하면 틀립니다. 무슨 말인지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어. 이거 이제 만약에 제가 출원 공고 결정 전 보정은 거절 결정 등본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하면 많이 틀릴 것 같아. 등본 송달 받고 나서 3개월 이내 거부심 청구할 수 있지. 청구일부터 30일이라고요. 청구일. 되셨죠? 자, 2번 출원 공고 결정 전의 보정은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하고 심판 단계에서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간은 물론 절차 계속 신청에 따른 기간에도 보정할 수 있는 거고요. 연장되면 연장도 보정할 수 있는 거죠. 다. 그리고 3번 출원 공고 결정 전의 보정은 최초의 상표 등록 출원과 비교했을 때 요지를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방금 보신 거죠. 요지 변경 안 된다. 요지 변경의 예외가 뭐야? 감, 오, 불, 삭. 마지막으로 산자부령으로 정하는 거. 상표에 설명을 고치는 건 요지 변경 아니라 그랬죠. 상표에 설명을 고치는 거. 그리고 4번 출원 공고 결정 후의 보정. 이게 뭐죠? 41조 보정이에요. 41조 보정. 보정은 최초 상표 등록 출원과 비교했을 때 그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표 및 상품을 보정할 수 있다. 틀렸죠. 요지 변경이 아니면서 플러스 알파가 들어갈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되셨죠? 5번 출원 공고 결정 전의 보정과 결정 후의 보정을 하여 받아들여지면 보정된 내용으로 출원되는 것으로 본다.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소급표가 있다라는 거. 6번 읽어보시고요. 명문의 규정 없죠? 7번 심사관은 보정이 요지 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정을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여러분 조심해서 볼 건 이게 하여야 한다냐 할 수 있다냐라는 부분이에요. 하여야 하죠. 요즘은 각하하여야 한다. 8번 출원 공고 결정 후 보정에 대해서 보정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은 보각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0조 보정에 대한 보정각하 결정과 41조 보정에 대한 보정각하 결정이 있죠. 40조 보정에 대한 보정각하 결정은 결정 등본 송달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보각결정 불복 심판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41조 보정에 대해서는 불복 못하지.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다. 41조 보정에 대한 보정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심판을 청구할 수 없죠. 보각결정 불복 심판 청구 못하죠. 하지만 거불심 청구해서 거불심 절차에서 다툴 수는 있지. 그 차이 알아두시고요. 그래 틀렸잖아. 8번. 9번. 출원인이 보각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심사관은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어떻게 되죠? 40조 보정에 대한 거고 40조 보정이 요지 변경이어서 42조에 따라 보각결정 나왔어요. 그럼 보정각하 결정 등본 송달 받은 날부터 3개월 그리고 연장 플러스 알파 기간 동안에 뭐 해야 돼? 등록 결정하면 안 되고요. 출원 공고 결정 전이면 출원 공고 결정도 하면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심판이 청구가 됐대. 115조에 따라 심판 청구됐으면 아예 심사를 중지해야 되는 거죠. 심판이 청구되기 전에는 이렇게 결정만 안 하면 되는데 심판이 청구되면 심사를 중지해야 되죠. 기억나죠? 쪽지 시험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안 넣어놨는데 그것도 해볼까? 이 보정각하 결정이 심사관이 한 게 아니라 합의체가 있어. 거절결정 불복 심판의 합의체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 123조에서 상표법 123조에서 상표법 42조를 준용하잖아요. 그래서 심판관 합의체도 심판 단계에서 보정이 요지 변경은 보정각하 결정할 수 있어. 그럼 이거 뭘로 불복해? 115조 보각결정 불복 심판이 아니라 소재기로 가는 거지. 얘는 등본 송달 받은 날부터 3개월 플러스 알파. 얘는 30일 플러스 부가기간. 이렇게. 그러면 소가제기 되면 심판을 청구했을 때 심사중지 언제까지예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가제기 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거는 심판 안 청구됐을 때 등록 여부 결정하면 안 되고 출원 공고 결정하면 안 되는데 이거 언제까지? 심판 청구 기간 도과할 때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게 나오면 이제 심판 단계에서 보정이 보정각하 결정되고 이후 절차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다만 인지하시고요. 이건 회독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야. 대신에 처음에 알고 있어야지 그게 늘어나는 거야. 아는 게 있어야 늘어나는 겁니다. 어디까지 봤지? 아침엔 좀 안 보여. 이거 몇 번 봤어요? 9번 볼 차례예요? 10번 볼 차례. 10번. 상표권 설정 등록 후에 출원 공고 결정 전 보정이 요지 변경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보정서를 제출한 때 출원한 것으로 본다. 출원 공고 결정 전 보정이래요. 40조 보정. 40조 보정이지. 보정하고 나서 보정된 내용이 출원 공고된 거죠. 그럼 권리는 뭘 줘야 돼? 보정된 내용으로 줘야지. A가 아니라 A-에 대해서 권리를 줘야 되겠지. 근데 A-는 출원일을 늦춰야 되겠죠? 라는 거야. 그걸 보시면 보정서를 제출한 때 출원한 것으로 본다. 맞죠? A-에 대해서 권리를 부여하려면 A-가 제출된 날로 봐야 되잖아. 출원일을. 11번. 상표권 설정 등록 후에 출원 공고 결정 후 보정이 요지 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보정서를 제출할 때 출원한 것으로 본다. 권리를 뭘 줘야 돼? 보정 전 걸 줘야죠. 출원 공고된 거. A-가 아니라 A를 줘야 돼. A의 출원일은 언제야? 최초 출원한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는 그렇게 하시고요. 근데 궁극적으로 더 좋은 건 그냥 암기해서 풀어야 돼. 암기해서. 이해에 기반되면 더 암기가 잘 되니까. 아니면 시험장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 있거든. 그럼 그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야. 합리적으로. 혹시나 생각 안 났을 때. 12번. 지정상품의 감축은 요지 변경이 아니므로 상품 중 일부를 삭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삭제한 상품 추가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틀렸죠? 13번.
지정 상품은 포괄 명칭은 그대로 두고 그 포괄 명칭에 속하는 개별 상품에 대한 명칭을 추가하는 것도 감축은 아니지만 허용해요. 실적 허용해요. 유지 변경 해당한다. 틀렸죠. 14번. 요지 변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출원 상표와 동일 유사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럴싸한데 유사는 빠져야죠. 15번.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는 요지 변경에 해당하지 않죠. 여기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그거 잘 체크해야. 이거 수업 이게 회독이 늘어나면 이걸 자꾸 까먹더라고. 질문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상표 보정, 이렇게 상품 보정이죠. 아까 적어드렸던 거. 이거 나중에 까먹게 되더라고 이상하게. 직권 보정 보고 마치겠습니다. 직권 보정. 심사관은 1번 심사관은 출원 공고할 때 출원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직권으로 부정할 수 있다. 출원 공고 누가 해요? 특허청장이 하지. 출원 공고 하기 전에 뭘 해? 출원 공고 결정도면 송달하지. 그 전에 뭐 해? 출원 공고 결정하죠. 누가 해? 심사관이. 심사관이 출원 공고 결정할 때 직권 보정하는 거죠. 맞죠? 예, 지정 상품이 저금통이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통이라 돼 있는 거야. 그러면 38조 1항으로 거절할 거거든. 거절해봤자 다시 보정해서 들어올 게 뻔하니까 직권 보정해주겠다는 거죠. 언제? 출원 공고 결정할 때. 2번 심사관은 지정 상품 또는 류구뿐만 아니라 출권서에 적힌 사항에 대해서 직권 보정할 수 있죠. 늘어났어. 개정법. 3번 출원인은 직권 보정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심사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심사관이 직권 보정했어요. 얄미워. 마음에 안 들거든. 위에 일러야지. 특허청장한테 가야죠. 특허청장. 틀렸죠? 심사관이 아니라 특허청장. 4번 출원인이 직권 보정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직권 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출원 공고 결정은 유효하다. 틀렸죠? 취소, 간주. 심사관이 직접 취소해야 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취소, 간주 돼요. 취소, 간주.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럼 8회 쪽지 시험은 다 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3편 다 끝났고 잠깐 쉬었다가 4편이죠. 상표권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